우리 먼저 분명히 해두자. 1980년 그 5월 총을 든 광주 의거의 주역들은 애국가를 소리 높이 부르던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었다. 영화 화려하고 빛나고 멋져 보이죠? 천만 흥행, 돈이 마구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다 영화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투자받기는 하늘의 병따기고요. 관객 동원, 아이고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의무와 사명감으로 끝내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합니다. 김성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님 이조은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이조은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라는 굉장히 이제 좀 진지한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는데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영화입니다. 그렇죠. 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80년대 중반에 성당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있었던 일들을 알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비디오 테이프가 예. 87년 민주화의 봄에 단초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85년 6년도에 이 비디오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텔레비전에서 보던 전두환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더라.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광주의 참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복사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경찰들이 어떤 삼엄한 그 경비들을 뚫고 상영회를 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영미킴님, 이종훈 감독님 나오신다고요? 감독님 오랜만이세요. 진지하신 분인데 진지하신 분이세요. 뭐 일할 때는 진지한데요. 네. 또 뭐 그냥 생활할 때는 남들랑 똑같죠. 뭐. 감독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가 고향이신가요? 예, 광주가 고향이었고요. 제가 광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네.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그런 사건에 약간씩 연루가 되시면서 아버님은 이제 그 당시에 광주 도청 앞에서 그 학원 역사 선생님을 하고 계셨는데 예. 저희 영화에도 나오지만 무동고시 학원 학생들이 이렇게 끌려 나와서 계엄군들한테 맞았어요. 구타를 당하는 그렇죠.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이 이제 기무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공개돼서 대중들한테 공개됐는데 그 사진첩에 나오는 무등고시 학원에서 이제 아버님도 강의하시다가 네. 계엄군들한테 맞고 집에 돌아오셨던 일도 있었고요. 또 도청 앞에서 M16 탄피를 주워가지고 오시면서 총을 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0081님이 영화 1987에서 강동원이 보던 그 비디오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걸 보셔야 한국 현대사의 한 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갑시다님, 프로 낚시꾼 김성훈 기자, 조만간에 월간 낚시 메인 표지 모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낚시를 좀 배워야 되나요? 네. 네. 유시민 아저씨가 월간 낚시에 그렇죠. 그 표지 모델 된 걸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런데 아무튼 다시 광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내가 광주에 대해서는 뭔가를 남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살아오면서 하시게 됐습니까? 이제 광주 출신인데 제가 하게 된 일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뭐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광주에 대해서 혹은 영화 감독들도 다루고 있지만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올해가 이제 광주항쟁 40주년인데 저도 40대 나이가 되면서
내 나이대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광주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문득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중반에 많은 사람들이 돌려봤던 광주 비디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하는 소재가 있어서 그걸 주제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강동원이 봤다면 우리도 봐야 된다 지금 난립니다. 메시맘이 보셔야 그 된다. 비디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생각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근데 조금 힘든데 이 영화는 그냥 쏙 빠져듭니다. 누구한테 빠져드냐면 일단은 전두환한테 빠져듭니다. 전두환한테 한번 빠져볼까요? 1989년 광주 진상특위 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에서의 일어난 비극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전 대통령 전두환 씨를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쪽에서 성의껏 준비한 질문지에 따라서 하도록 해주세요. 5월 22일 자율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 사례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 계통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몇 번이에요? 정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몇 번을 위한 대답이에요?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앞에 판단에 정해. 위원장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직 대통령이 하는 것을 존경해서 이 부분이 영화의 첫 장면이죠. 그렇죠. 네. 양민 학살이 무슨 자위권 발동이야. 네, 가슴을 찌릅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한 셈이네요. 사실은 청문회장에서 양민 학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을 발포해서 무차별 학살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거는 인정을 했는데 대신 이제 그것이 자기들을 공격하려 했던 폭도들을 죽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렇게 명분을 삼으면서 거짓 증언을 한 장면. 이 장면을 영화의 첫 장면으로 내세우면서 이 장면을 반박하는 수많은 증거들 중에 광주 비디오도 하나의 증거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영화를 시작해봤습니다. 인디객님이 저 청문회 공간에 김대중 대통령,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다 계셨다죠. 그렇죠. 네, 역사의 한 장면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흥분해서 앞에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그 장면이 기억났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저 뒷자리에서 가만히 네, 그 고통을 참아내는 곱씹어내는 그 표정. 네, 계속 눈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사실 이 영화에는 대통령이 모두 4명이 나오는데요.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나오고 증인으로서 전두환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부분에는 문재인 당시에는 변호사 맞습니다. 87년도에 광주 비디오를 부산에서 이렇게 관람회를 배포하고. 주도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4명의 대통령이 나오는 영화가 됐더라고요. 만사고고님 그때 옹호하던 국회의원들 잘 살고 있지요. 잘 살았고요. 지금도 뭐 그들의 뭐라고 할까 모임 뭐 이런 리그를 만들어서 아직도 잘 살고 있고 얼마 전에도 다른 매체들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뭐 이렇게 자손 대대로 재산을 모아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될 법들이 좀 만들어져서 해결이 돼서 몰수를 다 했으면 좋겠네요. 5051님이 이 영화는 극장에 많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도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시작으로 50 청문회를 시작으로 광주 비디오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핵심이죠. 그런데 왜 4시간인 건가요? 이제 이 광주 항쟁 당시를 기록한 외신들의 네. 영상들이 해외로 많이 퍼져 나가면서 그 영상들을 본 교민들이 따로 그 영상들을 모아서 재편집을 만들고. 하거든요. 예. 그걸 또 편집한 것을 국내로 또 몰래 들여와서 85년, 상영을 하고. 87년도에 이렇게 상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거리에 뛰쳐나오고 87년 6월 항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모든 날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상황 중에 모든 날짜의 영상들이 있는데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하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은 어떤 없어졌다. 기록이 없는 거예요. 사라진 4시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라진 7시간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런 거죠. 그 사실 집단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부터 그리고 발포가 끝났을 때 그 오후 5시까지 4시간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 예, 이 다큐멘터리가 그걸 이제 하나씩 그때 당시에 계셨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보죠.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 다른 그 다큐멘터리하고 좀 차별점이 있다면? 사실은 광주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몇 편 있었어요. 예, 많았죠. 예, 작년 영화도 많고요. 그렇죠. 그 작년에 강상우 감독의 김군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사실 이 영화는 사라진 4시간을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제목만 보면. 네, 근데 그 사라진 4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찾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사라진 4시간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왜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에게 그 사라진 4시간을 숨겼을까? 대체 왜 무엇이 부끄럽길래 드러나서는 안 되길래 그것만 없앴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80년 5월 광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환기를 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김십님입니다. 김1010님. 네. 발음이 조심해야 돼요. 요새 좀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취재량 엄청나실 것 같은데 에피소드 궁금합니다, 감독님. 어떤 분들이 인터뷰하셨죠? 이제 애초에 이 광주 비디오를 미국에서 보시고 뉴욕에 계시던 교민들이 이 CBS로 나온 뉴스를 보고 이거는 진실로 알려졌는데 광주 쪽으로 연락을 해보고 국내로 연락을 해보니까 모든 통신이 다 끊겼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 국내에 있는 국민들은 아예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뉴스를 엮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비디오를 만들어서 국내로 보내보자, 진실을 알려보자 해서 만들었던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당시 한인회 회장이나 목사님들이 그쪽에서 만들었던 분들 인터뷰했고요. 또 그 테이프이 국내에 들어와서 반입이 돼서 배포가 될 때는 명동 성당 청년회 분들이 중심이 돼서 전국의 성당 100개로 다 뿌렸거든요. 1987년. 네, 맞습니다. 청년회장 기춘 선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네. 그분들이 주도를 해서 전국의 성당에 거의 위험을 무릅쓰고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감옥 가고 할 때였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배포를 했던 분들을 인터뷰를 했고 네. 또 당시 위험을 무릅쓴 것도 있고 잘 몰랐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그렇죠. 일인지. 네, 잡혀가면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영화에 이제 대구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날따라 대구역 아침에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고 이제 다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이제 가방에 한가득 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달려간 곳이 파출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 여기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초행이라서 길을 잘 모른다. 그래서 길을 좀 알려달라 해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고 그 경비를 뚫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쓰던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냥 놀러 가면 데모하러 가면 안 잡히는데 놀러 가고 청바지 사러 가면 꼭 잡혀요. 그러면 일단 경찰한테 가가지고 물어봐. 저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문으로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는 그 불신검문 했잖아요. 가방 이렇게 열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먹히더니 나중에는 잘 안 먹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자마자 일로 와. 너 얼굴이 알려진 거 아니야? 데모하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혀갔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우리 감독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노래 하나 들을게요. 네. 잊혀진 계절 어떻습니까, 감독님? 네, 좋습니다. 네, 이용입니다. 잊혀진 계절. 네. 1981년 광주에 아픔이 있는데 젊은이들의 시선을 흐리기 위해서 국풍 81이라는 가요제를 만들었는데 가요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킨 바람이려 금상수상자였던 이용의 노래였습니다. 정반대로 가네. 노래는 좋으니까요. 노래만 따라가자고요. 2743님
계속 5.18 영화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알죠. 알면 외면할 수 없으니까요. 기록의 힘. 그렇습니다. 잠깐 외면하고 던져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김군이라고 하고 지만원 씨가 얘가 북에서 내려온 누구라고 이름도 막 지어주고 막 이렇게 말이 안 됐어요. 김태님 방송으로 다큐 먼저 봤어요. 영화판은 더 기대됩니다. 방송판이랑 완전 다른 관람 포인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영화는 이제 광주 비디오라는 매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방송판이었고요. 애초에 말씀드린 사라진 4시간 이 부분은 이제 방송에서는 아예 보여주질 않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추적해가는 과정이 영화의 후반부에 몰입도 있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훈 기자님, 네. 우리 막내 작가도 제일 먼저 한 질문이 광주 비디오가 뭐예요였거든요. 광주 비디오가 근데 뭐냐? 광주 비디오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80년 5월에 그 광주에서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이제 했잖아요. 그때 광주 곳곳에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국내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다 촬영 기록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뉴욕 한인이나 아니면 그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ARD 기자라든가 아니면 일본 NHK 기자들이 그때 기록한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이제 내놓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기록 영상들이죠. 이제 네. 그거를 이제 당시에는 이제 돌려보지 못하다가 조합하게 모아놨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정말 무서워서 돌려보지 못하다가 85년 6년 이렇게 돌려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민주화의 열기를 전국에 지피게 됩니다. 4809님이 그런 거 상영회 하다가 보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맞습니다. 일단 맞거나 끌려가요. 그리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87년도에 안산 노동교회에서도 이 광주 비디오 상영회가 있었는데 그때 백골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 다 VTR이며 비디오 빼앗아가고 그걸 주도했던 분은 바로 감옥으로 가셨던 일이 실제로 있었죠. 감옥 가죠. 네. 이거 본 사람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그냥 때려요. 여기는.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좀 관객들한테 하고 싶었던 메시지,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광주 민주항쟁이 40주년이 됐는데 이게 그냥 기념비적인 사건으로만 기억 속에 남는 것은 현재적으로는 의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민주화 운동이 현재까지 어떤 의미로 남아있고 연결이 되느냐 이것들을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영화 중간에 이 광주 항쟁을 했던 분들이 도청 앞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들이 다시 87년에 또 광주 도청 앞에서도 하고 서울 명동성당에서도 하고 또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했던 분들이 12월 25일이라는 촛불을 들고 나오고 그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현재까지도 또 촛불 집회 때 촛불을 들고 나오는 시민들로 성장을 하고 이런 민주화의 과정들의 뿌리가 광주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밝히고 싶었고요. 또 그 안에서 아직도 발포 명령자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거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책임자를 꼭 단죄해야 역사에서 훌륭한 성과로 남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책임자 전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문자 하나 있었는데 왜 사라졌어요? 진우야 그 돈 많고 찌질한 놈 좀 빨리 좀 쳐넣자 부탁이라. 동갑이라 편하게 이야기한다. 나도 좀 놀자. 나도 좀 살자. 나는 카카 보내고 삼성하고 죽을 똥살똥 살고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또 삼성하냐고 나한테 삿대질하고 사람들이 지나간다 욕한다. 그래도 나는 할 거다. 그런데 또 여기까지 하라고. 야 나도 좀 살자 너. 친구라서 동갑이라서 내가 편하게 얘기했다. 네. 0019님. 촛불은 그때부터 있었군요. 2016년은 처음이 아니었군요. 그러면 그렇죠.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 그 촛불의 할아버지쯤 될 거예요. 더 할머니가 또 있고요. OYOK님 80
80년대 당시 대학가와 카톨릭은 진리의 수호성이었죠. 영화에서도 카톨릭 청년회분들 인터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비디오 음반, 배송, 해설 등등 많이 하셨고요. 감독님. 사실 이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너무 아까 기자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렇게 대구 성당으로 몰래 가져갔다가 걸릴 뻔하고 살아난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영화적으로 좀 재밌게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그분들을 직접 장소에 데려갔어요. 대구역까지 비둘기호를 무궁화호를 타고 가고 일부러 무등하요. 예. 아니 KTX 타셔도 되는데 굳이 감독님 너무 리얼리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역에서 내리고 거기서 근처에 있던 파출소도 찾아가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시면서 무선 마이크를 채워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실제 상황인 거예요. 경찰 섭외도 안 된 상황인데 들어가시더니 막 연기하세요? 네, 그러더니 데리고 진짜인 줄 나오신 알았어요. 거예요. 섭외도 안 됐는데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택시를 타가야 되는데 어디로 타고 가야 되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서 실제 연기를 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출연하시면서 당시의 상황들을 그들 스스로가 연기를 하는 연출을 해봤는데 그게 아주 재밌게 되게 즐기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선배님 그렇게 연기력 뛰어날 것 같지 않은데 좀 약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108님 광주 비디오를 존재하게 한 그분은 만나보셨나요? 얼마 전에 골프 치고 수십만 원짜리 점심 먹었던 그분이요. 재판 가는 길에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희들이 뭐 연희동에서 이렇게 좀 짱박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해봤고 뭐 이만솔 전 의원님 통해서도 뭐 정보를 입수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영화가 완성되기 며칠 전에 4월 27일 날 광주의 재판정에 출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침 또 그 판사가 바뀌면서 너 얼굴 보고 싶다 나와 하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서울 연희동에서 출발했다길래 저희들도 바로 내려갔죠. 그래서 6시간 동안을 그 법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장면을 저희들이 찍었습니다. 그게 영화에 들어가죠. 네, 마지막 장면인데 어땠어요 그때 느낌이? 저희들이 이제 영화적인 느낌을 어떻게 강조할까 하면서 마지막 장면을 고속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편집을 하면 플레이가 되면서 아주 느린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건물 안에서 어둠 속에서 있던 한 분이 이제 슬슬 모습을 나타내고 그 길을 있습니다. 빠져나가는데 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광주 시민들, 피해자분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를 지르는 게 영화 속에서 들리는데 아주 오묘한 느낌이 납니다. 소리인가요? 네. 욕소리가 아닙니다. 욕설입니다. 네. 그 부분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입니다. 단발머리. 분수와 형편님이 1985년 신입생 때 교실 한 구석에서 숨죽여 보며 울먹이던 기억에 다시금 분노가 치미네요. 저도 85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광주 비디오를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이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뉴스를 그 다음부터는 안 보게 되고 뉴스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정검객님이 그래서요. 방송 끝나기 전에 영화 제목과 개봉일 알려주세요. 꼭 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입니다. 어디서 개봉합니까? 7월 16일 개봉 날짜는 확정을 했는데요. 네. 이제 뭐 CGV 아트하우스나 뭐 예술 극장 전용관들에서 하고요. 또 뭐 다른 컴플렉스 멀티플렉스에서 열어주시면 또 할 예정입니다. 기자님. 예. 다큐멘터리 영화는 보기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방금 이제 CGV 아트하우스 같은 예술 독립영화 예술 전용관에서 이제 당연히 보실 수 있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신작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가까운 멀티플렉스에서 가시면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멀티플렉스에서 관을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많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예. 그런데 뭐 쉽지 않죠. 0297님 40년이 지난 현재
2020년 또 다른 광주 비디오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많고요. 인디갱님이 서산 개척단 그 감독이군요. 맞습니다. 그 영화 정말 분노 게이지 오르는 거 장난 아닌데 그렇습니다. 서산 개척단이라고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잡아다가 개척단이라고 밀어놓고 그냥 폭력과 그 다음에 야만의 시절이었는데 그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박지성 님이 저 6학년인데 저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인데 12세 가능입니다. 가능입니까? 예. 아,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광주 비디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네. VIP 시사 같은데 와서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갖다 전해줘 김 기자가. 네,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동이 좀 네. 전해줘요. 연희동 옆 동네에 살고 있어서 집에 가는 길에 전하고 꼭 오겠습니다. 들려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기대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 팬들한테 또 한마디 해주십시오. 80년대 중반에 광주 비디오를 보셨던 분들 또 그리고 광주 항쟁에 대해서 사진이든 비디오든 뭐로든 접해서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모두가 이 역사적 진실에 대한 목격자입니다. 저희 영화 카피가 당신이 목격자다인데요. 이분들이 또 이 영화를 같이 보시면서 사라진 내 시간이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같이 또 목도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중요한 흔적들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많이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김 기자. 네. 다음 시간엔 누구 낚아올 거예요? 누구 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자. 네, 기다려 주시면. 다음번엔 또 기대하셔도 됩니다. 거의 낚았구나. 네. 네, 김 기자 보이스피싱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